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통해서 2025년 한국의 모습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 전망부터 시작해서요. AI 기술 동향, 또 국제 정세, 기후 위기까지 정말 다양한 자료들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살펴볼 게 많습니다. 특히 그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내놓은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당히 낮아졌어요. 0.7%로요. 네, 0.7%면 정말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죠.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게 기술 혁신이나 다른 사회 문제들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네, 0.7% 성장이라니 진짜 예상보다 훨씬 낮은데요. 이게 1960년대 이후 네 번째로 낮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 걸까요? 네, 그 연구원 분석을 보면요.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우선 소비랑 투자를 포함한 내수 있잖아요. 네, 내수. 이게 좀처럼 살아나질 못하고 있고, 뚜렷한 경기 반등 신호도 잘 안 보인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같은 거, 이런 대외 불확실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을 줄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외부 요인도 크군요. 그렇죠. 특히 그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6.1%,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4.0%로 역성장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성장요? 건설이랑 수출 둘 다요? 네. 그러니까 내수랑 수출이 동시에 부진한 연구원 표현을 빌리자면 절대 수요 부족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절대 수요 부족.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물건 사려는 힘 자체가 약해진다 이런 의미군요. 와,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네. 기업 실적 악화나 고용시장 냉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악순환을 우려하는 거죠. 그럼 금융시장 지표들은 좀 어떤가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나요? KB 보고서를 좀 보면요. 최근에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고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4.2%대로 좀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353원 선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건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유명한 투자자 짐 차노스가 지금 AI 열풍이 좀 조정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AI 열풍 조정 가능성이요. 경제 전반이 어려운데 기술주만 계속 갈 순 없다. 이런 신호일까요? 네, 그런 경계 심리가 좀 엿보이는 거죠. 근데 마침 또 컴퓨터 월드 자료에서는 AI 중심의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크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상반된 신호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AI가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돌파구가 되기는 좀 어려운 걸까요? 그게 바로 핵심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정부의 초거대 AI 플랫폼 하이퍼엑스라고 하죠. 그거 구축 추진이나 금융권의 AI 도입 노력처럼 AI가 여러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는 건 분명해요. 네, 그렇죠. 기술적으로도 그 벡터 데이터베이스, 벡터DB 같은 기반 기술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요. 애저 AI 스튜디오나 AWS 베드록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이 AI 개발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죠. 클라우드 업체들도 AI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국내외 CSP나 MSP들 모두 AI의 사활을 거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우려되는 지점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는 점이에요. 전력 문제. 네, 이게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서서 기업 운영에도 큰 부담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인 거죠. 컴퓨터 월드 자료에서도 이걸 지적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게다가 전반적인 IT 투자 자체가 좀 불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I 기술주 조정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글쎄요, AI가 당장 경제를 구할 만병통치약이 되기는 어렵다 이런 신중론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휴, 경제랑 기술 문제만 해도 복잡한데 다른 도전 과제들도 만만치 않아 보여요. 고보분서 보고서에 나온 국제 정세 불안이나 국내 문제들, 그리고 기후위기까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보고서에 언급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시설 폭격 가능성 같은 거요. 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중동 불안을 키우고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국내적으로는 정치 양극화나 가짜뉴스 분자도 계속되고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심각한 건 역시 기후변화 대응 문제입니다. 그 기후변화 대응지수 CCPI 2025 보고서 결과요. 저도 봤는데 한국 순위가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64개국 중 63위. 네, 사실상 비산유국 중에서는 꼴찌 수준이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네, 매우 낮은 평가인데요. 보고서를 보면 그 이후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지적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좀 부실함 이런 거나 네. 또 논란이 있는 대왕고래 같은 신규 가스정 개발 추진 이런 점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경제 회복 노력과 충돌할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만 강화하고 사회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데 기후 대응 실패는 이런 노력마저 저해할 수 있거든요. 아,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네요. 정리해보면 2025년 한국은 0.7%라는 아주 낮은 성장 전망 속에서 AI라는 기술 혁신의 기대를 걸고는 있지만 네, 그렇죠. 그마저도 전력 문제나 시장 불확실성 같은 과제를 안고 있고요.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 실패라는 국제적 비판, 또 사회통합이라는 내부 과제까지 정말 다층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돼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걸 깊이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단기적인 경제 회복이랑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안정, 이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여기에 대한 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와 의존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기후위기에도 제대로 대응하고 또 사회적 불평등까지 완화하는 거, 이 세 가지 목표의 균형점을 우리 한국 사회는 과연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 시간까지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